안녕하세요. 유영경입니다. 어, 이따금 그런 게 있죠. 좀 가끔 궁금하기는 한데, 어, 좀 알아보려고 해도 잘 알 수가 없고, 정답 찾아보려고 해도 좀 이 자료도 특별히 없지만, 안다고 해서 또 특별히 뭐 크게 해결 좀 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약물의 혈중 농도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쓸데없는 궁금증들을 좀 상당히 오랫동안 가져왔었고, 가끔 찾아보지만 찾아갈 수가 없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지만 잘 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어떤 약을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뭐 병원에 있으면서 치료적인 약들은 주사로 주기 때문에 뭐 그건 큰 문제는 없는데, 경구로 입으로 먹었을 때 이제 이 약들의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의문입니다. 어떤 약을 쓴다는 거는 이제 약이 입으로 들어간 다음에 위장관에서 되게 이제 소장해서 흡수를 해서 이제 문맥을 따라서 간으로 간 다음에 간에서 대사를 해서 약효를 발휘할 수 있는 성분으로 돌아다니다가 대사 또 이제 다시 또 간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장기로 가서 배출되는 그런 과정들을 밟게 되는데요. 어, 약물이 이제 어떨 때 가장 그야말로 이제 그 피크치, 최대치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가장 낮을 때의 수치가 베이살 레벨이 중요한 것인지, 또는 약물을 항상 어느 정도 일정한 것으로 유지하고 쭉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그런 이제 의문점들을 오랫동안 생각해 왔었는데요. 어, 그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이 필요성을 느끼게 된 이유는 면역 억제제를 이제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면역 억제제를 먹는데, 면역 억제제를 먹는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뭐 소위 얘기하는 칼슘유린 이니비터라는 것들을 이제 먹어서 어 면역 세포들 임파구의 림포사이트 임파구의 활성을 억제하는 그런 목적이죠. 이 세포 중에 이제 임파구는 보통 그 세포 분열을 하루에 4번 정도 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뭐 각 그 사이클이 세포마다 다 다를 테니까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면역 억제를 한다고 한다면 계속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뭐 최근에 이제 하루에 한 번 먹는 약도 최근에 출시가 돼 있지만 보통 하루에 2번 약을 먹습니다. 먹어서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우리는 간 이식한 환자들이니까 간 기능이 괜찮은가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약이 얼마나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가, 단순하게 그 약의 화학적인 그런 이 용량의 적정성을 체크하는 것은 또 그 약의 농도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이 가장 약 농도가 몸에서 적다고 생각되는, 제일 낮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기를 택해서 체크를 하게 되죠. 그 얘기는 피크 레벨보다는 가장 베이설 레벨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연 그럴까, 그것의 근거는 무엇인가를 찾았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왜 그렇게 제기를 쟀을까? 왜 이 혈중 농도를 가장 낮은 수치, 우리가 얘기하는 트라프 레벨이라고 제일 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될 때 체크를 할까? 어,
그거는 이제 단순히 이 비교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약물은 그 베이설 레벨 가장 낮은 농도보다는 피크 레벨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우리 환자들 중에 베이설 레벨은 전부 제각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약회사나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권장하는 혈중의 농도, 우리 몸에서 제일 24시간 동안에 제일 낮았을 때의 농도를 5 내지 10 마이크로그램, 또 5 저희는 5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이렇게 유지를 하는데, 어떤 환자들은 그보다 훨씬 낮은 농도에서도 문제가 없고, 어떤 환자들은 그보다 훨씬 높게 유지하지만 거부 반응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낮은 농도로 그 베이설 레벨을 유지하는 걸로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피크 레벨로 우리가 조사를 다 해봐서 그것도 안 맞을 수도 있죠. 더군다나 피크 레벨을 검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피크 레벨에 도달하는 똑같은 약을 먹어도 피크 레벨에 도달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그 시간에 검사하기가 쉽지가 않죠. 또는 똑같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위장관에서 흡수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음식물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피크 레벨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재기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파급된 이제 의문이 환자들이 이제 약을 가끔가다가 이제 약을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치라든지 2달치를 처방을 하면 나중에 이제 와서는 나중에 이제 약이 모자란다 또는 남는다 이렇게 이런 얘기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을 받는 약국에서 약을 조금 뭐 몇 달 더 줄 수도 있겠고 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저도 다른 이유 때문에 가끔 약을 먹어보는데 약 먹은 걸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일정한 시간을 좀 맞춰놓고 뭐 정해놨으면 좀 그런 일이 덜 하겠죠. 그런데 이제 약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언제 먹는 게 어떤 약은 또 뭐 식전에 먹어라, 또 식후에 먹어라, 뭐 이런 약들이 이런 권고사항이 주의사항에 써 있으면 뭐 이제 그거를 그냥 단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서 막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약을 하루 이틀 먹는 것도 아니고 몇 년씩 먹게 되면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정해놨으면 좋겠는데 그런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에 약을 먹으면 안 되겠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도안해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약이 공복에 먹어서 흡수율이 좋다. 그러면 이제 공복에 먹으라고 제약회사나 약에서는 이제 약국에서 설명을 해주겠지만 그것보다는 잊지 않고 먹는 것, 흡수율은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약 먹는 걸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 흡수율이 얼마만큼 떨어질 것인지 이 똑같은 사람이 공복에 먹었을 때 제 흡수율이 좋은 약이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먹었을 때 흡수율이 얼마나 떨어질까에 대한 데이터는 사실은 거의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뭐 1, 20% 차이가 날까? 뭐 많아야 그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먹는 게 중요하겠다. 이제 사실은 우리 어떤 환자들이 그 면역 억제제를 이제 쭉 복용하다가 이제 병원에 뭐 자의로 오거나 못 오거나 어떤 타의로 못 오거나 못 올 상황이 돼 있어서 약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약 한 하루 이틀 먹어서 안 먹어서 금방 탈이 나진 않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이제 다 사람 환자마다 틀리긴 한데 대략 한 달, 2달 가까이 안 먹으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며칠만 끊어도 문제되는 사람이 있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면역 억제제 유지했던 분들은 그 정도는 보통은 가더라고요. 그렇다면 매일 먹는 약이 잠깐 공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굳이 그냥 열심히 먹는 환자들한테 잘 지켜서 꼬박꼬박 챙겨서 먹는 분들한테 굳이 뭐 이렇게 몰아서 한 번에 잊지 말고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흡수율 따지지 말고 약을 드셔라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약 먹기가 좀 계속 거기에 신경 쓰고 있기 어렵고, 또 그렇다면 잊어버리지 않고 먹는 것이 중요하니까 좀 흡수율에 따른 약 복용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상한 결론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